따스한 봄 햇살 아래 반짝이는 나뭇잎 사이로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옵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면 세상 모든 더위가 물러가고요. 가을밤 밤하늘에 별빛이 내려오면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합니다. 겨울바람에 앙상한 감나무에는 주홍빛 홍시가 크리스마스 장식처럼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절의 변화, 여러분은 계절의 변화를 얼마나 느끼며 살고 계신가요? 담백 일상의 첫 번째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저는 이규희입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다양한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자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아이들을 자연에서 키우기 위해 용기를 내어 도전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도심에서 농촌으로 유학을 온 농촌 유학생 부모님이신데요. 전라남도 담양군으로 유학 와서 100일을 맞이한 농촌 유학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오맘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둥이맘입니다. 네, 삼행지맘입니다. 아, 네. 닉네임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9살 남자아이 레오랑 같이 유학 온 레오맘입니다. 아, 네네. 우리 엘맘님은요? 네, 9살 외동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 아이의 이름을 따서 엘맘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저는 귀여운 9살 남배 쌍둥이 키우고 있는 둥이맘입니다. 네, 저는 5학년, 2학년, 1학년 삼형제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 네. 그래서 삼형제맘이시군요. 네 분 모두 2024년도에 이 담양으로 농촌 유학을 오신 건데, 벌써 유학 온 지 100일이 지났어요. 그죠? 그럼 먼저 이 농촌 유학,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농촌 유학에 대해서 먼저 레오맘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농촌 유학은 도시 학생들이 일정 기간 동안 농촌 지역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생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전라남도에서는 2021년부터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농촌 유학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여러 시, 군에서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농촌의 생태 친화적 환경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도시 지역과는 다른 교육 방식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농촌 지역의 활성화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어요. 네. 레오맘님이 이 농촌 유학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 농촌 유학 오신 어머님들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오셨나요? 우리 엘맘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서울에서 살았었는데요. 늘 자연을 동경해서 자연이 많은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다가 여러 가지 계기로 인해 도시와 시골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경기도 시흥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도시랑 시골 느낌이 있는 시흥에서의 삶이 이 먼 담양에 오는데 어색함을 없애준 것 같아요. 이 서울에서 시흥을 거쳐서 이 엘맘님은 담양까지 오시게 되셨네요. 레오맘님은요? 저는 푸바오의 도시 용인에서 왔습니다. 아, 네. 용인 하면은 그 유명한 땡땡랜드 자주 가셨겠네요. 네, 맞아요. 가까워서 자주 갔어요. 저희 아이는 에버랜드를 놀이터 삼아 뛰놀던 유년기를 보냈어요. 저는 맛집 많기로 유명한 서울 마포에서 왔습니다. 아, 네. 저는 마포 하면은 이 고층 건물이 쭉 이어져 있는 모습이 먼저 생각이 나는데 맛집도 많은가 보네요. 우리 삼형제맘님은요? 네, 저는 인천 서구에 있는 국제도시 청라에서 왔습니다. 네, 저는 이 경기도 화성에서 살다가 유학을 왔는데 모두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오셨네요. 그럼 이 농촌 유학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레오맘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우연히 농촌 유학에 관한 영상을 봤어요.
하교 후 친구들과 함께 계곡에서 물놀이하고 신나게 노는 아이들 표정이 잊혀지지 않았거든요. 저희 아이는 그때 1학년이었는데 친구들과 놀고 싶으면 사전에 미리 부모님들과 약속 후 날짜를 잡아서 놀곤 했거든요. 놀이터에 가도 유치원 동생들만 보이지 또래 친구들은 학원에 가야만 만날 수 있었어요. 외동아이라 그런가 늘 놀이에 목말라 하고 헤어질 때마다 아쉬워하는 아이를 보면서 그때 그 영상 속 친구들이 생각나 농촌 유학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죠. 이 아이들이 학원에 방과 후에 바쁘다 보니까 놀이터에 간다고 그냥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쩜 아이는 친구랑 놀고 싶은 게 당연한데 그걸 목말라 하는 아이를 보면 이 부모 마음이 짠하고 괜히 안쓰럽고 그렇기도 하죠. 이 농촌 유학이 전남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강원도까지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특히 이곳 전남 담양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레오맘님? 저는 사실 담양이 1순위였던 건 아니었어요. 농촌 유학을 준비하며 몇 군데 학교 답사를 다녔었는데 그때마다 주거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마침 2학기 공고 모집에서 담양 지역에 새로 오픈하는 유학생 모듈 주택에 대해 알게 됐어요. 안정된 주거지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고 면접 때 담양에 처음 내려와 봤을 만큼 정보가 많이 없던 지역이었어요. 네, 그렇죠. 특히 농촌 유학 간다고 하면 이 어디에 사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엘맘님, 담양에 오니까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처음에는 제가 담양이란 곳을 잘 몰랐는데요. 메타 세카이어 나무가 이어진 예쁜 길에 반해서 담양을 선택했는데 담양이 와보니까 유명한 관광 도시더라고요. 농촌으로 왔는데 10분만 나가면 가는 곳마다 외국 같고 맛집도 많고 이쁜 카페도 많아서 놀라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도 집 옆은 논밭이 있는 시골이라서 아이들은 땅도 파고 개구리도 잡고 별도 보고 신나는 시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시골 생활을 정말 잘 즐기고 있는 것 같네요. 또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내고 있는 학교는 유학 온 5가정의 주택이 함께 모여 있는데요. 혼자라면 너무 외로웠을 텐데 5가정이라 아이들끼리 함께 놀 수가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깜깜한 밤에도 공동 마당에서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노는데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이 부모님들이 더 뿌듯할 것 같은데요.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에 사시니까 주택의 장점이 또 있잖아요.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이제 주택에서 사니까 마당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멍도 하고요. 최근에 옆집 할머니께서 밭에서 베어낸 마른 깻단을 주셨는데 모닥불 장작 대신으로 태웠거든요. 마른 깻단에 불이 화르륵 타오르니까 동심으로 돌아가 불장난하는 것 같아서 어른들도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이런 재미로 스트레스가 해소돼서 그런가 신랑 얼굴이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 저희 가정은 남편도 내려와서 함께 지내고 있거든요. 네.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레오맘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동감해요. 아무 정보 없이 주거지랑 학교만 보고 내려온 지역이었는데 막상 내려와 보니 생각보다 장점이 많은 도시였어요. 어떤 장점들이 또 있을까요? 담양은 광주와 가까워 도시 생활권을 누릴 수 있고 생각보다 그렇게 시골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커피를 좋아하는데 시골에 간다니 지인이 걱정이 된다며 선물로 커피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담양이 도시 면적 대비 커피숍이 가장 많은 도시래요. 아직 못 가본 커피숍이 많고 관광도시라 그런지 맛집도 많아요. 이 담양이 읍면 소재지라서 카페도 없으면 어쩌나 하고 지인들이 걱정을 하셨네요. 사실 이 담양이라는 곳이 도시보다 더 예쁘고 멋진 카페가 훨씬 많은 곳인데 말이죠. 저도 농촌 유학을 와서 주변 풍경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멋진 카페에 앉아 있으면 참 아이들 때문에 왔는데 내가 호사를 누리고 있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거주하는 곳이 면 소재지이기는 하지만 마트나 도서관, 수영장 등 웬만한 곳은 차로 10분 이내에 갈 수 있어요. 배달 어플에 배달 가능한 가게 목록은 텅 비어 있지만 읍내에 웬만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이나 음식점들이 있어서 포장 이용도 가능하고요. 특히 저희 아이는 도서관을 자주 찾는데 도시에서는 인기가 있어서 예약 순번도 안 오는 흔한 남매 같은 책들도 수월하게 대출하여 볼 수 있는 장점이 가장 큽니다. 아, 이 레오맘님, 네, 이 담양에서 생활의 장점에 충분히 만족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간 시간 있잖아요. 이때 부모님들 일상은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레오맘님? 사실 저도 농촌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건 아닌지라 아이도 저도 처음인 시골살이는 큰 도전이었어요. 처음 한 달은 어수선한 집안을 정리하며 주변 지리를 익히는데 바빴고 점차 지역에 익숙해지며 운동을 배우러 다니기도 하고 여성회관 등 지역 센터에 수업들을 등록해서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온라인 수업도 듣고요. 그리고 밀린 책들도 실컷 읽고 있습니다. 네, 유학 생활한 지 이제 한 100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벌써 이 찐 담양 군민이 되신 것 같은 여유가 레오맘님께 느껴집니다. 그럼 엘맘님은 적응하시기에 또 어떠셨어요? 네, 지금 지내고 있는 유학 시설이 군에서 지어주신 모듈 주택이라 가전, 가구들이 기본으로 세팅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요. 초반에 적응하는데 훨씬 수월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과 다르게 일주일이면 적응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어른들이죠. 알게 모르게 몸에 배어있는 편리한 도시 생활을 바꾸기란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원래 생활하던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진 않은데, 시골이라서 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레오맘님 좀 알려주세요. 도시에서는 전날 밤에 주문해도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는 로켓 배송이 이곳에서는 불가해요. 주문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이틀 걸려서 오죠. 로켓이 아니고 완행열차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상점을 자주 찾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비가 줄기도 했답니다. 그동안 로켓처럼 빨리빨리 익숙했다면 이곳의 슬로우함에 점차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네, 담양이 원래 이제 슬로우 시티로 네, 유명하죠. 아무래도 오프라인 매장은 직접 가니까 조금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네, 소비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엘맘님은 또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원래 집순이인데다가야 조용하고 누린 삶을 좋아해서 여기에 시골 삶이 너무나 평온하고 행복한데요. 그래도 하고 싶었던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중 자전거로 영산강을 달려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자전거를 사서 그 꿈을 실천했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레오팜님과 함께 자전거 종주를 했었는데요. 화창한 가을날 멋진 풍경을 보며 자전거를 타니 정말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 이 화창한 가을날 두 분이서 자전거를 타면서 이 멋진 풍경을 보시는 그걸 생각을 하니까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좋은 풍경도 혼자만 보는 것보다 함께 보고 나누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집 뒤에 작은 텃밭이 있는데요. 무, 배추, 상추를 심어서 이번에 첫 수확을 했거든요. 수확의 기쁨을 누리다 보니 자연의 위대함과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또 저희 신랑은 주말이면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는 게 꿈이었는데요. 담양에 와서 그 꿈을 이루며 살고 있어요. 주말에 내려오시는 다른 유학가정의 아버님들과 바베큐에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한 주의 피로를 풀기도 하고요. 아, 또 그런 장점들이 있군요. 네. 분명 도시 생활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또 시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상을 잘 즐기며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우리 레오맘님 말씀해 주세요. 노는 게 제일 좋은 뽀로로 같은 저희 아이의 만족도는 최상입니다.
일상이 놀고 또 놀고 그렇게 놀아도 헤어짐이 아쉬운 아이거든요. 물론 저희는 조금은 외로울 수 있는 고립된 농촌에서 감사하게도 다섯 집이 모여 사는 환경이라 문만 열고 나가면 친구들이 있고 똑똑 창문을 두드려 놀자라고 불러낼 수 있는 환경이에요. 학폭 우려로 다른 반 이동이 금지였던 도시의 학교와 달리 작은 학교는 아이들이 적다 보니 전교생이 어울려 활동하는 분위기예요. 네, 외동인 레오맘님의 아이는 특히 함께 모여서 놀 수 있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 수영이나 승마, 스키 같은 운동은 물론이고 첼로, 피아노, 드럼, 클라리넷, 금관악기 같은 악기도 배우고요. 거기에 자전거 종주나 다양한 문화 탐방, 체험학습 등의 프로그램들이 많으니 학교 생활이 재밌다고 해요. 아, 네.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이 다양한 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방송으로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학교 수업은 또 어떤가요? 네, 학생 수가 적으니 수업 또한 선생님들께서 과외처럼 한 명 한 명 신경 써서 봐주세요. 귀가 후에는 키카나 놀이터가 따로 없는 이곳에서 아이들이 삽을 들고 나가 흙을 팝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일상이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놀이예요. 그리고 추수가 끝난 논도 아이들에겐 즐거운 놀이터가 되어줍니다. 이렇게 자연이 주는 놀잇감에 감사하며 지내고 있어요. 네, 정말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흙을 파면서 놀다니 정말 즐거운 또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요. 우리 엘맘님의 아이는 또 어떤가요? 네, 제 딸도 신나는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도 언니 오빠도 교장 선생님까지도 우리 아이의 이름을 알고 다 불러주시거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선생님께서 섬세하게 챙겨주셔서 아이들도 뭔가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네. 게다가 언제든지 옆집 배를 눌러 친구야 놀자 하며 놀 수 있는 이 주거 공간의 특성상 우리 딸은 여기서 더 살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삶이 너무 행복해서 6학년이 끝나서 이제 돌아가야 할 때 담양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하지 하고 벌써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 네. 6학년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담양에 있을 계획을 벌써 가지고 있군요. 지금 유학하는 학교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외동인, 또 레오맘님과 엘맘님의 아이들이 언니, 오빠, 그리고 누나, 형들이 특히 많이 생긴 것 같네요. 이제 유학 생활이 100일을 지나가고 있어요. 처음 유학 올 때랑 좀 지금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우리 삼형제 맘님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먼저 아이들이 노느라고 더 바빠진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도 학원을 거의 다니진 않았는데 놀이터에 가면 친구들이 학원 다니느라 시간을 맞춰 놀기가 어려웠거든요. 시간 약속을 정하거나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서 놀고는 했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5집이 모여 있어서 함께 땅도 파고 뛰어노느라 더 바빠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삼형제가 말이 더 많아졌어요.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전교생과 선생님을 모두 아니까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주로 자기 전에 이야기하는데 어쩔 땐 1시간도 훌쩍 넘게 이야기하곤 한답니다. 아, 네. 이 삼형제들이 할 이야기가 정말 많아졌군요. 저도 6학년, 3학년 두 형제를 키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형제의 공통된 주제가 게임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저만 못 알아듣고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함께했던 운동 경기들 또 친구들 이야기를 하니까 이 공감대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우리 쌍둥이들은 또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네, 저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 때 모습이 가장 달라진 것 같아요. 농촌 유학 오기 전에는 자기들이랑 같은 학년이 아니면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도 거의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동생, 오빠, 형, 누나 다 같이 놀 수 있고 같이 돕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에 대한 정의가 넓어진 거죠. 또 어른들한테 먼저 말하는 법도 거의 없었는데 지금 대답도 먼저 하고 말도 시키기도 하네요. 어른에 대한 가드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포용 범위가 아주 넓어지는 것 같다고 할까요? 네, 매일 가까이에서 마주치다 보니까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 친구의 부모님과도 친근함이 점점 생겨나는 것 같네요.
네, 친구 관계에서도 아이가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펼치거나 반대로 이견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든지 해가지고 지켜보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한 적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나름대로 의견도 잘 말하고 다른 친구 생각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이 놀려면 자기를 묻고 풀 때가 언제인지 깨우치는 거죠. 자꾸 부딪히는 과정에서 많이 둥그레졌어요. 그렇죠. 뭐 아이들은 경험하면서 또 배우고 커나가는 존재이기도 하니까요. 네 분 모두 내년에도 유학을 연장을 하셨어요. 그럼 내년도 이 앞으로 농촌 유학에서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우리 삼형제 맘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아, 네. 특별히 기대하는 건 없어요. 전학은 싫다는 삼형제를 설득해서 6개월을 생각하고 왔는데 1학년 막내는 졸업까지 하고 싶다며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어요. 가장 걱정했던 5학년 첫째도 기대 이상으로 유학 생활을 좋아하고요. 지금처럼 즐겁게 자연에서 더욱 많이 뛰어놀고 부딪히며 아이들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아, 봄과 여름에는 학교에서 얼마나 다양한 체험을 할지, 아이들은 어떻게 놀지가 가장 기대되네요. 그렇죠. 2학기에 유학 와서 이 여름과 가을, 겨울을 지나고 있는데 이 봄에는 또 어떤 활동을 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둥이맘님 또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내년에는 저희 쌍둥이들이 3학년이 돼요. 3학년 하면 중대한 기로에 선 느낌이고 또 아이에서 청소년으로 바뀌는 초입 같은 느낌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시기인데 저는 학습도 중요하지만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가 더 공고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이의 자존감과 연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존감이 학습이나 사회성, 이 양쪽 모두 핵심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올해처럼 아이들 잘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네, 농촌 유학 와서 아이들이 만족하는 부분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삼형제 맘님부터요. 저는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답답한 도시보다 땅을 밟고 자연을 벗삼아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농촌 유학을 오게 되었고요. 먼 훗날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농촌 유학 시절을 생각하며 와,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하며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정말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둥이맘님은 마지막으로 하실 이야기요? 저는 농촌 유학 온 거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확신해요. 지금 도시 사립초를 가도 학습, 인풋 이런 건 많을지언정 친구와 부딪히고 이해하고 다시 같이 놀고 하면서 인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환경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인간은 인간과 부딪히며 살아야 할 텐데 지금 여기서 쌓은 그런 관계의 경험, 관계의 기술이 아이들이 나중에 직장을 얻든 알바를 하든 인간과 함께하는 모든 경험을 더 다채롭고 풍부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레오맘님은 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 부부가 처음 아이와 농촌 유학을 결정했을 때 주변 시선이 달가웠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저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혹시 아이가 학업에 지쳐서 아파서 떠나는 도피성인 거는 아닌지, 학폭 같은 거에 연루된 건 아닌지 등의 염려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혹은 앞으로 한참 달려야 하는 시기에 시골이 웬 말이냐,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더 시켜야 되는데 시골에 가면 뒤처진다 등의 반대도 있었죠. 그만큼 저희가 농촌 유학을 간다는 건 낯선 시도였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학원을 그만두고 농촌 유학을 왔다고 학업을 그만둔 거는 아니에요. 이 안에서도 사교육은 존재하고 만약에 선행을 원한다면 그 또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는 없는 법.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아이의 행복이에요.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아이와 충분히 상의하고 여러 군데 답사 다니며 오랜 시간 고민 끝에 결정한 일이거든요. 저희가 아이의 학창시절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물론 그렇게 굳은 마음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저도 매일 마음속에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아, 언젠가 복귀를 해야 하긴 할 텐데 저렇게 놀면 진짜 뒤처지는 건 아닐까, 아니면 더 정들기 전에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요. 그런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올라올 때면 저희 아이에게만 집중해 봅니다.
오늘도 행복했다고 말해주네요. 그거면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이 아이가 행복하다고 얘기해주면 부모님의 모든 걱정을 좀 내려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맘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처음에 농촌 유학을 알아봤을 때 혼자 있는 게 편해서 혼자 있는 집을 알아도 봤었거든요. 근데 유학 중간에 도시로 돌아가는 분의 인터뷰를 듣게 되었어요. 그 말에 제가 결정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유학 오는 분들은 성격이 다 달라도 뜻이 맞기 때문에 함께 모여 살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살지 못해서 더 일찍 올라가는 게 아쉽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유학 온 5가정이 모여 있어서 아이들끼리 놀다가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또 화해하면서 찐 가족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어요. 아마 아이들이 커서 다시 만나도 가족처럼 편하게 지내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만나면 과거의 추억들을 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농촌 유학생활 100일, 농촌 유학맘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관심 있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농촌 유학에 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아래 설명란에 메일로 질문을 주세요. 다음 팟캐스트 제작에 참고하도록 할게요. 담백한 농촌 유학 이야기,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이규희였습니다.